3월 17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13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당의 모습들은 선거를 축제가 아니라 코미디나 비극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거에 짜증이 나가는 이런 어떤 정치판, 정말 우리가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번에 누구를 찍느냐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당이 국민을 대변하고 있느냐 하는 모습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거 때만 되면 진보 성향의 경제 전문가가 여야당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야권이 그런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는 건데요. 왜? 야권은 스스로가 뭐 보편적 복지를 가지고 지난 2012년 총선 대선에 울가먹을 하다가 실패했고, 또 야권 스스로 뭐 경제 민주화나 이런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보수정당, 새누리정당에서 선거 때만, 선거가 끝나면 또 관심 끕니다. 선거 때만 진보 성향의 경제 전문가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우리가 도대체 정당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김종인 씨를, 지금 더민주당 대표를 가 있는 김종인 씨를 새누리당 비대위원, 뭐 사실 비대위 부위원장급으로 했죠. 그리고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대선까지 1년 동안 직책을 맡겼습니다. 김종인 씨는 국민건강보험, 즉 지금 우리 전국민 의료보험을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입안을 했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특히 이 헌법을 새로 만들 때 87년 헌법을 119조 2항이라고 부르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당시 군사정권으로 보면 굉장히 좀 생뚱맞고 진보적인 그런 조항을 헌법에 넣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때는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밀어붙이면서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아라고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당시에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활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야권은 진보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군사정권이나 보수는 한마디로 수구다 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거죠. 대통령 1인이 자신의 결단으로 여러가지 정책을 채택할 수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보다 당시의 경제력이 열악한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을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즘 와서 보면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경제민주화 조항과 이 비업무용 토지 매각,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애초부터 한국의 역사에서 최근에 무슨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잘못되었고요. 특히 보수 진영에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한다는 자유시장 경제론자들의 시각도 잘못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도입한 개혁적인 경제정책과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이렇다 보니까요,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는 김종인 씨를 영입해서 복지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솔직히 2.6%로 겨우 문재인을 제압하는 부분에서 큰 덕을 봤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복지 확충이나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누리당의 어떤 자클릭이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들은 일부 이 복지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경제민주화 조항도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경환 부총리 시절부터 현격하게
우클릭을 하면서 이런 조항들이 경제 불황을 핑계로 다 폐기가 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건 명백하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 부분을 원내대표로서 국회 연설에서 이야기한 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지,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지적들을 당 내부에서 이 개인 의원들 간의 토론이나 어떤 토론회나 세미나나 자기의 논문 형태로 발표되고 입법화를 추진했다면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합니다. 김종인 씨는 선대위에 참가하고 난 이후에 정권의 경제 정책이 공약 때와는 다르게 추진된다고 비판한 다음에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지금 더민주당에 가서 당 비대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경제민주화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또 실적에 대한 비판으로 총선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선대위원장으로 광봉균 전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중도통합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당무위원을 한 야권의 인물을 영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광봉균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재정경제부 장관, 즉 부총리급을 지낸 정통경제관료입니다. 이분은요,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군산에서 당선됐고, 그 이후에 열린우리당에 갔고 17, 18대까지 계속 당선이 된 야당의 삼성 중진이자 야당의 경제통입니다. 그리고 DJ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한마디로 고위관료를 했고 경제통으로서 당에서 활약을 한 전문가입니다. 얼마나 새누리당 근처에서 보수 진영에서 경제 전문가가 없으면 김종인 씨를 대응한다고 광봉균 전 재경부 장관을 영입한다. 지금 솔직히 새누리당 좀 스스로 부끄럽거나 양심에 끄리끼거나 좀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면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수 진영의 수많은 연구소와 단체들이 또 한마디로 농객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보수 진영에는 선거에 이길 경제정책에 대한 논리를 갖다가 세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보수가 여태까지 사기친 겁니까? 선거 때만요, 진보적인 개혁적인 경제 전문가 데려다가 간판을 세우고 선거 끝나면 그거 폐기하고 또 총선이 되니까 또 그거 내세웁니까? 최경환 부총리로 선거 치렀어요. 전 부총리를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초이노믹스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전 부총리가 친박 간별사도 한마당에 나섰어요. 김종인과 맞서서 김종인 대 최경환으로 총선 치르면 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으면 새누리당의 정책이나 보수 진영의 경제 정책이 전 국민에게 표를 얻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고쳐야 되고요. 고칠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까? 대선 때 방향을 전환하겠다 했고 대선 이후에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고요. 아니다, 그건 진짜 파퓰리즘에 우리가 굴복을 한 거다. 그 이후에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을 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초이노미스 같은 경제정책이 맞다면 이 정책이 맞다고 끝까지 버티면서 총선을 치러야 되지요. 이제 또 총선에 표 좀 얻어보겠다고 광봉균 씨를 영입하는 이런 행태가 옳은 겁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더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노가요, 야당이요, 자신들의 뭐 보편적 복지부터 해서 무분별한 행태에 걸러지지 않은 조악한 경제 정책들이 맞다고 생각을 했으면 자신들만으로 치르지, 왜 국보위 출신 김종인 지난 대선 때 여권에 있어서 경제 일종의 브레인으로 활약한 사람을 데려다가 당 대표를 시킵니까? 지금 여야 간에 벌어지는 이런 행태들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요,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전부 엉터리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태입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더민주당에도 김종인,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도 선대위원장으로 경제 전문가를 강봉균, 야권의 전문가 둘이를 가지고 한쪽은 새누리당에서 그걸 간첩시키려다가 안 돼서 절로 간 사람, 한쪽은 지금 야권에 있었던 사람을 데려와서 선대위원장으로 하려고 한다. 이 뭐 좀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권이나 보수 진영이나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 좋아하는 분들은 다 뭡니까? 선거 때는 안 통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의아스럽거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이당 저당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진보 성향의 경제 농객들이 한마디로 중용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폐기되고, 그리고 자기들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토대에 대해서 토론을 붙어서 이길 자신은 없고, 저는 새누리당에게 이렇게 좀 진지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를요, 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세워서 김종인 씨와 경제 문제를 토론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요,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런 정책으로는 표를 얻을 수 없다 하면 새누리당이 전면적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태도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턴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옳고 당당한 거 아닙니까? 자, 원유철 원내대표는 시내모처에서 강 전 장관과 조찬을 함께하면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이유가 경제적으로 매우 엄중한 위기고 경제 전문가를 영입해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자 논의가 이어져 와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보수 진영에는, 보수 학자나 보수 연구소에는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을 맡을 이 엄중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까? 맨날 호텔에서 벌어지는 뭐 경제 학회니 세미나니 온갖 정부의 각종 관제 세미나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용역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선거 때 나서서 한번 발표해서 이길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전 세계 경제가 장기 경제 침체로 접어들었고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선거 때가 되니까 이제 또 김종인 하나를 이길 사람이 없어서 논리적으로 밖에서 야당에서 간판 하나 또 빌려왔다 쓰고 버립니까? 자,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보고했고 다른 최고위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전부 제정신은 있지요. 최경환 전 부총리가 나가서 김종인이하고 토론하면 표를 못 얻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쪽팔리지가 않습니까? 자, 저는요, 새누리당이 국민의 현실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경제 현실에 맞게 민생을 생각한다면 지금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다면 당당히 밀고 가서 그걸로 심판을 받고요. 자신이 없다면 국민 앞에 솔직히 여러가지 경제정책이 현실만큼 잘 되지가 않더라. 현실에서 잘 되지가 않더라. 생각만큼. 그래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쭉 가겠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요. 또 총선에서 살짝 넘겨서 총선 이기고 나면 대선까지 가는 동안에는 또 최경환 전 부총리식의 경제정책이 관철되고 또 대선 때 또 야당에서 빌려올 겁니까? 이번엔 누구 빌려올 겁니까? 그때는 또 김종인 대표 데려올 수 있랍니까?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